요즘은 중앙일보에도 상당히 AI 관련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딥시크 관련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AI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AI 전쟁, 이런 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것처럼 해왔던 AI가 유럽도 그냥 있으면 따돌림을 당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 유럽 쪽에서도 2000 빌리언 유로를 오픈소스 전략으로 AI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그 AI 서밋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AI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동안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자본 주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뭐 지난번 트럼프가 들어서서도 이렇게 이제 대재벌들이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송에 나온 바로 이후에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좀 깨버렸지만은, 중국은 비용 효율성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은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하다가 개방형 협업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쪽에는 그 CERN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입자물리연구소를 통해서 AI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ERN은 개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웹을 만들었던 그 팀 버너슬리가 CERN에 근무하고 있다가 1989년도에 앱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면은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량도 많아지고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1991년도에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가 쉽게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걸 가지고 웹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마크 안데르슨 같은 분이 넷스케이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터넷을 활발하게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 폐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회사가 뭐 거기에 익스플로어라는 걸 만들어서 넷스케이프가 견디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폐쇄형의 대표적인 주자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뭐 AI 관련되는 거에 엄청나게 오픈 AI에 투자를 해놓고 나니까, 오픈 AI가 일론 머스크하고는 오픈을 하기 위해서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이라는 친구는 계속 영업 쪽으로 나가니까 뭐 일론 머스크는 빠져나왔는데, 다시 요즘 뭐 오픈 AI를 돈으로 살려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고, 샘 알트만은 웃기는 얘기다 뭐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 초기 폐쇄형 시스템을 이용하던 그런 분위기하고 개방형 시스템을 이용하던 그런 분위기로 지금 AI가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딥시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AI가 다른 AI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과 같고, 이런 것이 글로벌 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렇게 딥시크가 글로벌 기술 개발에 이런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우리는 받아서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항상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딥시크가 미쳤던 영향 중에 AI 개발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창조적 혁신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중앙집중식 시스템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권한이 이동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탈중앙화식으로 분산형으로 가고 있는, 여기에 AI와 블록체인만 결합하면은 모든 것이 분산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암호화폐를 하는 분들은 좀 더 생각을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 참고로 제가 이제 파리에 열린 AI 서밋이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왔던 내용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다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밑에 있는 글록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AI 서밋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달라. 이러니까 굉장히 상세하지만은 요약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뭐 그게 예를 들면 참여자가 마크롱 대통령하고 인도 총리 모디하고 공동 주최를 해서 미 대통령 JD 벤스가 참여하고 중국 부총리가 참여하고 뭐 구글 CEO든가 오픈 AI 샘 알트만 참여 뭐 등등을 상세한 내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볼 필요가 없이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만 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영상을 리턴이라는 데 보내서 리턴에서도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게 좋고 나쁘고의 평가를 하지 않고 뭐 딥시크가 중국제니까 라는 이게만 초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사양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밋에 나온 내용 중에서 Current AI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러면서 공공이익을 위한 A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AI 이런 데 선언문을 하는데 미국하고 영국은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걸 보고, 역시 오픈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미국은 아직도 그와 같은 이제 폐쇄적인 그런 기업 이윤도 고려하니까 이런 선언문에 직접 선언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록2, XAI에서 글록2를 만들고 글록3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인공지능이 수학 문제, 인간이 풀기 어렵다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니까 제대로 풀어내는 걸 보고 그쪽 팀들이 더 이상 AI를 개발하면은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를 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개발하는 걸 중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XAI는 앞으로 인류가 이런 그 AI에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고, 샘 알트만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의 이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픈 AI가 가는 길에서 이런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미국의 CFTC 위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이게 CFTC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하고 상당히 저도 궁금해 왔는데, 위원장이 지명을 했는데 여기에 마침 또 이 위원장이 제가 여러분께 항상 소개해드렸던 A16Z 마크 앤드리슨이 했던 그 안드리슨 홀로비츠 회사의 암호화폐 책임자로 있던 브라이언 킨텐츠라는 친구를 지명을 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크 앤드리슨이 몇 개월 전에 이제 언론에서 X를 통해서 공개를 할 때 이런 바이든 정부에서 AI와 관련되는 회의에 참석했더만은 대기업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벤처기업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고, 또 본인들의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A16Z였기 때문에 트럼프에 적극 준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안드리슨하고 같이 일하던 암호화폐 책임자가 미국 CFTC 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내걸었던 말이 CFTC는 블록체인의 미국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덜미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모든 예산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는 것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싶어서 다른 뭐 것보다도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했던 말은 SEC는 통제 불능 상태다. 그러면서 마치 도적과 다름없다. 이런 심한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CFTC의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SEC를 보는 시각이 도적과 같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규제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앞으로 큰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 CFTC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친구는 그동안 미국은 SEC하고 CFTC가 암호화폐 규제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2010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공동자문위원회를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아마 암호화폐 이런 것들 복원을 위해서 SEC하고 CFTC가 이제 어떤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2014년도에 그게 그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활동을 못하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새로운 그 지명자는 SEC는 통제불능 상태에 있고 도적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궁금하고, 또 전 SEC 집행국장이 했던 말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SEC는 비공식적으로 죽어 묻혔다. 부서 명칭에서 크립토 아세스라는 단어를 이미 삭제했고 신흥 기술, 에머징 테크놀로지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빼뿌리고 새로운 신흥 기술로 이제 이미 대체했던 걸로 얘기됐고, SEC 마크 위에다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의 완전한 폐지를 이미 명령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오던 암호화폐 관련 집행을 완전히 폐지시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도적이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사람을 CFTC 위원장으로 앉혔던 정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권한은 SEC에서부터 CFTC로 넘어가는 것 같다. 뭐 제가 볼 때는 어디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블록체인과 이런 쪽에 익숙해 있던 전문가가 CFTC 위원장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을 블록체인의 리더십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파이코인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앞으로 우리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된 그 초기에 어떤 분위기가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한 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픈넷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당장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몇 달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가짜 뉴스 중에,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짜 뉴스에 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올라오면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타렌트를 들먹인다든가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김신영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면 김신영을 아는 사람은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볼 텐데,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서 어떤 한 발언들을 또는 한국은행 이런 쪽에서 뭐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고소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데, 그때 발언했던 내용들이 또 PD가
마침 또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야, 이게 수익이 제대로 나는 것 같더라 하면서 마치 수익이 있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동조를 하는 이런 가짜 뉴스와 가짜 영상과 가짜 짜집기에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클릭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었고, 이제 NFT 관련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NFT 관련되는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NFT 관련돼서 이제 그 바이낸스 전 CEO를 했던 그 자오 창평이 뭐 자기 개를 소개하겠다. 자기 개를 소개한다는 것은 마치 도지라든가 시바 이누 같은 그런 코인을 만드는 건 아니냐 해서 또 하는데, 자오 창평도 뭐 고려한 해보겠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또 자기 개를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니까 마침 자오 창평이 민코인을 발행할 것 아니냐 해서 또 오히려 바이낸스 가격이 한 5% 정도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우리 업비트에서 트럼프 코인, 민코인을 뭐 상장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상장을 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오픈시를 NFT를 했던 사람들은 다 거래를 한번 해봤을 텐데, 이 오픈시에서도 SEA라는 토큰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토큰을 만들면은 에어드롭을 할 계획이라는 걸 밝히길래, 여기에 에어드롭 하는 조건으로 오픈시를 한번 거래를 해봤던 그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몇 년 동안 이 NFT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오픈시를 거래했던 그 기록을 가지고 만일에 오픈시에서 SEA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에어드롭을 하면은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이제 가짜 뉴스인지 어떤지를 여러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것도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세상이 상당히 많이 빨리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 하는 분들은 이렇게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런 웹3의 관심도를 좀 가지면서 암호화폐 지갑을 좀 만들어 봤던 경험도 가지니까 거래소에 가서도 암호화폐 지갑도 만들어 보고 여기에 있는 파이코인을 그쪽 거래소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반가운 소식들도 항상 이런 좋은 기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정말 다음 주로 다가왔던 오픈넷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다. 성급하게 뭐 한다고 실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면서 시간은 충분하게 있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면서 경험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